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0호, 이번엔 17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긴 일. 때는 2011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화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막차가 떠난 늦은 시간, 글을 쓴 사람이 친구인 공익근무요원이 승강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끝에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어가지고 상황실 직원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는데요. 뭐 일단 강제로라도 닫을까요? 혹시 마지막 스크린 도어야? 네, 맞아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냥 와. 영무원이 단박에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인 줄 알길래 아, 고장이 잦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3달 뒤 막차가 끝나고 점검을 하는데 저번처럼 끝에 있는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었고 이번에는 스크린 도어 사이로 운동화 한 짝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로 또 문이 열려 있다고 보고를 하며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는데 야, 그거 절대 죽지 말고 나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전화기 속 직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운동화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지. 접착제라도 붙여놓은 듯 꼼짝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상황실 직원이 뛰어드니 친구를 잡아당기며 뺨을 세게 때리고 하는 말이 스크린 도어 너머에서 손이 하나 나와서 너를 잡아당기고 있었어! 아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내가 계속 위를 봤는데, 정말. 깜짝이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나중에 영무원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이곳에 스크린 도어가 세워지기 전에 이 지하철역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 그 뒤부터 늦은 밤이면 사람을 홀리듯이 운동화가 걸쳐 있거나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은 섬뜩한 경험을 한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지하철역 괴담은 인터넷과 SNS를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한 신문 기자가 그 실체를 추적하기에 이르는데요. 먼저 이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자살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직접 문제역을 방문해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제 스크린 도어에서 운동화를 본 사람도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글을 쓴 작성자가 댓글로 거짓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 진실이 수많은 사람을 밝혀졌다고 고생시킨 이 기사가. 아니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설이네요, 소설. 그렇죠. 소설 참 잘 쓰셨네. 이거 공포 웹툰으로 그랬으면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얘기 19, 13입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인형은 알고 있다.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과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아, 보기 싫어. 아, 저건 너무 악취미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부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아,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존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인형 별로 집에 별로 두고 싶지 않거든요. 난 인형 나도 좀 무서워요. 중학생 때인데 제가 자는 방에 앞에 그 곰돌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너무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뒤척여서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이렇게 곰돌이가 저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 거야. 눈을 굴렸구나. 날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더라니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엄마를 안고 운 적이 있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2위입니다. 귀신들이 속삭이는 신령 스팟. 버려진 폐가에서의 공포 체험을 담은 영화 헌티드 창의를 찍기 위해서 영화 스태프들은 싱가포르의 한 폐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촬영 중간에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아, 뭐야 또 왜요 왜? 그 이유는 스텝이 촬영 화면을 돌려보다가 화면 속에 뾰족하고 기괴한 손 그림자가 같이 찍힌 것을 보고 기겁을 한 거라고 합니다. 오, 이 병원은 부창의병원으로요. 1935년 영국군을 위해 지어진 병원이었지만요. 1942년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뒤 주일수와 포로를 가두고 고문하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장소는 좀 불길한 곳이네. 일본군은 심지어 이곳에서 포로들의 손을 잘라 쇠말뚝에 꽂아놓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영국군이 이 병원을 차지한 이후에는요. 반대로 수많은 일본군이 이곳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람들의 원한이 다 서려 있는 곳이죠. 이렇게 끔찍한 사연이 얽혀 있는 탓에 1995년 결국 폐허로 버려졌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치기 어린 친구들이 폐가 체험을 하겠다며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19, 11위 갑니다. 당신의 옆을 노리는 오싹한 그가. 당신이 찍은 사진 속에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의문의 형체가 찍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진짜 무서워 이런 거. 데이비슨과 친구 제시는 자녀들과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의 로커강에서 사진도 찍고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인하던 중 데이비슨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합니다. 뭔데. 그 이유는 사진 속에는 데이비슨과 제시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총 5명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속에 6명이 있습니다. 진짜. 흐릿하지도 않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마치 석고상처럼 가운데 쓱 자리 잡은 의문의 형체. 더욱 무서운 것은 물놀이를 하는 동안 어린 딸이 엄마, 누가 내 발을 자꾸 잡아당겨요.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데이비스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껴 사진을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맡겨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분석한 초자연 현상 분석가는 1913년 고작 13살의 죽음을 맞이한 도린 오설리반인 것 같다고 밝힌 겁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설리반이 당시 익사한 장소가 데이비슨 일행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위치였다는 겁니다. 섬뜩한 일이죠. 그렇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있어요? 2015년 영국 랭커셔주에 사는 아기 엄마 나타샤는 집에서 셀프로 머리를 염색한 뒤 셀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인한 나타샤는 소스라치게 놀라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뭐가 있는데? 나타샤의 오른쪽 어깨에 마치 사람 얼굴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형상이 보였는데요. 저거 뭐야? 이때 나타샤를 더 놀라게 한 건 불과 몇 주 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혼자 있던 나타샤는 초인종 소리에 밖으로 나갔는데요. 저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왔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희 집엔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데? 그날 나타샤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장의사였습니다. 이웃에 상을 당한 집이 있었는데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하고 돌아갔지만요. 혹시 이웃의 그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그 불길함을 떨치지 못해 집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무서워. 그치, 이거는 정말 진짜 집 내놓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무 네. 꼴이 서늘해지는 기묘한 이야기 7입니다. 피를 부르는 태국의 송장도로, 한국 혼령이 깃든 일본 터널. 태국 수도 방콕에서도 최대 번화한 지역인 라차다. 이곳 라차다의 한 도로 중앙에는요. 색색의 천으로 감긴 큰 보리수 나무와 그리고 이 도로 위 육교까지도 수백 수천 마리의 무수히 많은 얼룩말 조각상들이 놓여 있습니다. 얼룩말? 정확해요. 왜? 이 얼룩말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100 Death Curve. 사람들 사이에서 송장도로로 불리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후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제가 나무에 부딪히기 전까진 차선이 잘못된 줄 몰랐어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제가 뭐에 홀린 것 같았어요. 모두들 정신이 들기까지는 자신이 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도로가 더욱 악명을 떨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한 스님이 버스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던 중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깼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다음 차례는 너야! 너야! 쫄았어. 나 멀쩡한 척하려고 했는데 쫄았어. 스님이 너무 놀라서 버스 안을 둘러봤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버스 안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귀신들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머. 그래서 스님이 알아봤더니 이 비극이 시작된 건 약 40여 년 전에 한 젊은 여인이 야밤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시작됐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방콕의 고승들은 그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퇴마 의식을 거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송장도로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운전자들은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클락션을 울리거나 아까 본 조각상을 두면서 망자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의 도로가 있다면요. 일본에는 귀신의 저주가 계속되어 결국 폐쇄한 터널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이누나키산 중턱에 있는 이누나키 터널입니다. 참고로 과거 인기 아이돌이었던 그룹 슈가의 멤버 아유미 씨가 겪은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곳이 워낙 유명한 심령 스팟이다 보니 재미삼아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아유미 씨가. 뭐하러 가? 그렇게 터널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을 목격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시하다. 그러고 실망을 했답니다. 그때 한순경이 아유미 씨의 차를 불러 세웠는데 그때 한 말이 왜 위험하게 사람을 차 지붕 위에 태워서 다니고 있습니까? 닭살 돋았어, 진짜. 진짜 타지지 마세요. 누구 있지, 이 안에? 야, 저 캐비넷 좀 보고 와. 딸았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이 터널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한복을 입은 귀신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터널을 뚫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되어 무참히 혹사당하고 사망까지 한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령들이 원한에 사무쳐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터널 자체가 워낙 후미진 곳이라 더 흉흉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누나키 터널 폭행 사건이죠. 1988년 이 터널을 지나던 20살 우메야마 군은 신호대기를 잠시 정차했는데 그때 불량 청소년들이 이 차를 잡아타고 우메야마 코이치를 집단 폭행한 뒤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94년 신이누나키 터널을 개통시키면서 대신 구 터널 입구는 아예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아두었답니다. 그런데 이누나키의 저주가 옮겨간 것일까요? 새로 개통한 신이누나키 터널에서도 밤늦게 차를 얻어 타려는 불명의 여자가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증언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